120세까지 사시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친구 또는 이제 배우자도 여기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 건강 중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건강, 자 건강이요. 자, 돈은 없는데 나는 건강하기만 해. 어떨까요? 자, 건강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돈이요? 그러면은 비실비실한데 돈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맞아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돈 있으면 PM 제품 사서 먹을 수 있죠.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업을 얘기한대요. 90세까지 이제는 120세 이때까지 살려면 90세까지 내가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는데 90세까지 갖고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90세까지 내 몸과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뭔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돈 얘기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거 나오셔요.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드시면은 바로 힘나는 거예요. 지금 드시고 바로 눈 번쩍 되게 우리 원희대 사장님도 나오세요. 자, 이거 드시고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여기 또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 자, 앞 시간하고 조금 겹치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빠르게 좀 패스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PM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아까 앞전에 배우셨죠? 네, 우리 선입견 없이 이 시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직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그 제품 너무 좋잖아요. 제품들이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쓰고 있대요. 6명 이상은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제품이 좋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내가 업으로 할 건지 이거는 약간 망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반평생은 사실 그 업으로 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 바로 국어 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였대요. 쓸데없는 유통 단계 다 줄였다는 얘기예요.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 여러 비용을 없애서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입소문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돈 벌어가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생산자 좋고 소비자 좋고 모두가 잘 사는 구조가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유통 흐름의 변화, 여러분 초판, 도매, 소매, 모델 이걸 다 써서 10,000원짜리를 소비자는 10만원에 사가요. 여러분 요즘 과일값도 장난 아니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유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유통비로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물건 사시잖아요. 9만원이 유통비였어요. 9만원. 생산 원가는 10,000원도 안 돼. 네. 그런데 자, 이렇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 유통이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래서 대형 마트가 생기고 홈쇼핑이 생겼는데 대형마트 홈쇼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광고해야 돼요. 엄청나게 유명한 모델 써가지고 광고를 해야지 아무리 안 좋은 제품이라도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광고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가 그냥 엄청 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싸게 하자. 광고 다 빼고 총판 도매 소매 다 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을 어디다가? 생산 원가에다가 더 투자하고 그럼 좋은 물건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를 전지현이 받아갈 거를 누가 받아가?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가는 거 입소문 내는 바로 내가 제대로 사용해보고 여러분들 제대로 드셔보시고 그리고 토크 좀 전에 우리 체험사를 발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먹고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시고 체험사를 공유하시고 그리고 데모
내가 이 제품이 어떤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커피 실험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가 물에 섞이는 거, 그쵸?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PM 제품 아까 물이 섞였죠?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판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입소문을 내준 사람에게 이 회사는 많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바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알면 더 위험해.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안 좋은 선입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 봐봐요. 안 좋게 사업하는 분들이 있고요. 망하는 분들이 있고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왠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왠지 뭔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쵸? 사기꾼 같고 이렇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라는 거를 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어설프게 말고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똑같은 일,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뭘까요? 그거 말고 바로 맞습니다. 소비 누굽니까? 나오세요. 오늘 이거 벨트를 풀고 갔을게요. 네,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똑같은 일, 죽을 때까지 하는 일,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소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번대요? 돈까지 번대요. 여러분들 PM 제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대요? 돈까지 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톡 데모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16년간 일을 했었고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회사 술집 이렇게 다니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네, 악성 종양에 맞아요. 근데 악성 종양에 걸려서 조금 대장 수술을 크게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어때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모두 다 꿈꾸는 자영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의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어요. 정말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주변에서 너무너무 잘 돼. 이 얘기 한마디만 듣고 진짜 어디 가서 알바 한 번 안 해보고 시작했던 자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새에 1억 5천이라는 제가 빚도 지게 됐죠. 그것도 PM에 와서 다 갚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PM을 만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라는 걸 먼저 알게 되었고 거기서 엔사에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나오는 아까 그 대통령 있잖아요. 그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쓴 책인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책이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 최고의 밀리언셀러 그리고 경제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테디셀러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나가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냐면 세상의 모든 5만여 가지 경제활동 직업은 이 4가지의 모두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싶으신지 지금 한번 보시고요. 봉급생활자는 뭐냐면 직장인,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받는 월급은 미래에서 받는 월급을 땡겨받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전문직은 내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일자리를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그리고 동네 병원 의사도 어때요? 병원 의사분들도 셧다운 내리면 그쵸? 셧다운 내리면 돈 안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는 뭐냐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내가 돈을 내가 직접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투자가는 뭐냐면 3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형태예요. 여러분 30억 이상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셔도 또 이것도 하시면 더 좋아요. 네, 그러나 일단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이건 빼고 우리가 나머지 3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의 내가 돈을 원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실 분은 여기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실 분은 없으신 것 같고, 자,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누군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건물주로 내가 월세 500만 원 벌고 있는 사위를 맡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건물에 맛집 사장님 1000만 원 벌고 있는 사장님을 500만 원? 왜요? 그렇지. 500만 원 나오세요. 자, 오늘 진짜 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맞아요. 왜 500만 원이라고 할까요? 바로 돈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건물주는 자산의 형태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시스템. 돈이 돈을 버는 바로 건물 이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의 형태의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PM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봉급생활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소유주의 부속품이 된대요. 여러분 부속품은 언제 갈아다 끼워도 돼요. 언제 갈아도 되는 거예요. 직장인 생활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은 언제 될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자영업자 본인들이 직접 팔아서 전문직도 본인의 기술을 직접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사업가는 시스템 속에서 팔려 나가게 한다.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고요. 노동 수입을 하는 분들은 시간과 노동,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동을 해야지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회성이에요. 수입이. 오늘 일하면 돈 들어오지만 내일 일 안 하면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바로 그거예요. 수입이 일회성이라는 거. 안정적으로 가난해요. 로그인 됐다가 돈이 월급이 그대로 로그아웃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자영업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먹고만 살았어요. 이게 뭐 축적되는 그 부가 아니라 그냥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먹고만 굴러만 가는 구조인 거예요. 먹고만 살았다. 근데 95%의 사람들이 이쪽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돈을 갖고? 5%의 돈을 갖고. 맞습니다. 자, 오른쪽 시스템 수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시스템으로 수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해외에 가서도 돈이 들어와요. 내가 병원에 솔직히 누워있어도 돈이 들어오죠. 어디 내가 볼일 보러 어디 먼 곳에 가도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요. 내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바로 뭐예요? 평생 부유할 수 있는 상속이 가능한 돈이라는 겁니다. 형태랍니다. 5%의 사람들이 95% 세상의 95% 돈을 다 이쪽에서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나는 쪼들려. 95% 사람들이 5% 돈을 나눠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있냐. 그래서 아까 1000만 원보다 뭐라고 했어요? 500이 월세가 들어왔잖아.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동소득을 하고 있지만, 노동수입을 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 시스템 수입을 버는 뭔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수입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 수입을 계속해서 뭔가 알아보고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무 일 없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들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됐을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모두 다 부자가 됐을 거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지만 부자로 은퇴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유는 뭐다? 방향성이다. 방향성이다. 내가 어느 국면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김승호 회장 아시죠? 김밥을 파는 CEO. 이 사람도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돈의 속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이유는 오로지 이 현금으로 사고연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이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늘 하곤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 저는 인맥이 없어요. 진짜 인맥이 없어요. 이분 한 분으로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분 제가 보호에서 잠깐 만났던 옆에 짝꿍 언니인데 이분 한 분으로 시작해서 지금 3,000명의 회원이. 저 혼자 했을까요? 제 인맥이 없는데 3,000명 됐을까요? 여러분들 더 인맥이 많아야지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파는 거에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저도 못해요. 하게 생겼어요? 봐봐요. 못하게 생겼죠? 네. 파는 것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3,000명이니까 제가 다 물건을 팔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되고 뭔가 유통망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물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팔려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극히 평범했어요. 평범해요. 돈이 많거나 제가 머리가 겁나게 좋거나 이러지 않아요. 평범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여기서. 어디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리고 PM에서. 그리고 해감 그룹에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배우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난 뭘 하면 되냐?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다 망했잖아요. 그죠? 회사도 다니다가 명퇴당하고 그리고 직장도 돈 다 까먹고 빚지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돈이 없었으니까 리스크가 없어야 되잖아요. 또 돈을 들여서 내가 뭔가 하면은 뭔가 또 망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으로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난은 대물림하기 싫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똑같이 뭔가 선택이 뭔가 폭이 좁고 제한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뭐 같이 대물림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 내가 뭔가 되게 부자 마인드를 물려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상속을 또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제가 일로부터 은퇴하고 싶었어요. 진짜 노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잘 놀게 생겼죠. 잘 놀게 생겼는데 그냥 노는 거 말고요. 끝장나게 노는 거. 그리고 고급지게 노는 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금소득이 필요해서 일로부터 은퇴하고 싶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은 맞지만 모두 다 현실화되진 않아요. 이 모두 다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현실화되는 것은 only PM밖에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특출나신 분들은 지금 뭐 A사 가셔도 성공할 수 있겠죠. 특출나신 분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지금 특출나신 분들은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평범하다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론이 현실되는 건 only PM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대리점이 물건을 딱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몰 인플루언서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을 각자 링크를 걸어서 막 팝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 냉장고를 팔았어. 그럼 어때요? 그 링크를 타러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류창고에서 제품은 고객한테 가고 그 링크를 따라온 나에게 수익이 입금되죠. 또 웃기죠.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업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김미경 강사 굉장히 지금 흥분했잖아요. 네. 이 스몰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스몰 인플루언서. 작은 입소문 내시는 분, 영향력 있으신 분. 이분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PM을 전달하고 그분들이 또 전달 받으신 분들이 또 제대로 드시고 효과를 보시고 바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쿠팡, 배민이나 카카오 택시처럼 어때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내가 PM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정거장이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제대로 써보고 얘기하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이러면서 내가 뭐 연결을 시켜주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는 거냐? 이거 파는 거냐? 그럼 내가 연결시켜준다고 하는데 내가 소비자한테 계속 팔아야 되냐? 이거 영업이냐? 장사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 어때요? 장사꾼 같죠? 영업하는 거 같죠? 제가 파는 거 같죠? 네. 자, 파는 것과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백다방 사장님은 하루에 커피를 100잔의 매출을 올려요. 한 달이면 3,000잔 올리겠죠? 팔겠죠? 자,
자, 그런데 백종원 어때요? 500개 대리점을 갖고 있대. 백다방을 500개 갖고 있대. 그러면 이거 뭐예요? 5만 잔을 파는 거죠. 네, 5만 잔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 달로 따지면 150만 잔이에요. 백종원의 한 달을 보겠습니다. 150만 잔과 3,000잔. 바로 백다방 사장님의 5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달을 해볼까요? 백종원의 세 달은 뭐예요? 백다방 사장님의 150년이에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백종원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백다방 사장님 150년간 열심히 일해도 백종원의 세 달이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바로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사, 영업, 판매와 그리고 사업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과 유통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랍니다. 저는 백다방 주인이 아니라 대리점 점주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저는 백종원이 되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또한 그 일에 함께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장사는 물품을 파는 것이고 사업은 시스템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건 아까 백종원의 세 달은 백다방 사장의 150년이라고 했잖아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시간까지 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동 수입은 어때요? 돈을 많이 벌면 내 시간은 없어져요. 이게 시소가 기울겠죠. 시소가. 돈을 조금 벌면 시간은 많아지겠죠. 그쵸?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PM은 정확하게 그럼 어떤 사업이냐? 빨리 진행할게요. 자, 플랫폼이면서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하는 거예요.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내가 음식 팔아. 그리고 내가 미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내 기술을 뭔가 프랜차이즈에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 하면 어떨까요? 너무 끝내주지 않겠어요?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뭐예요? 대리점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진짜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시스템을 걸어드리는 건데 바로 내가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공이 바로 입증된 거 우리 크게 생각하는 백종원, 그쵸? 더본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백종원. 백종원은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가이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성공을 인증한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용 기술이 있어서 미용실 이렇게 대리점 내시고 음식점 대리점 내신다고 해도 성공이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보장된 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래서 스타벅스 본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타벅스 커피를 사 드시러 오시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커피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사는 이런 대리점을 많이 운영을 하겠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PM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딜까요? 바로 이 소비자 대리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본사의 권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되죠. 자, 이거를 P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매니저를, 물론 소비자도 있고 매니저도 있지만 제가 매니저이면서 바로 본사의 권한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많은 산하의 사장님들을 바로 제가 모은 거예요. 프랜차이징한 거예요. 바로 이분들을 사람을 분양했다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리크루팅한 겁니다. 저와 같이 사장님 같이 돈 법시다 해서 리크루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또한 PM에서는 이렇게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 또한 아까 사회보신 김상 사장님이시잖아요. 이분도 또한 대리점을 유통할 수 있어요. 저만 유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두 각자가 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돈 벌잖아요. 그쵸? 물론 대리점도 해서 성공하죠. 그러나 우리 PM은 무점포로 하면서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까지 역시 본사의 권한을 가져간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모두가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무조건 부자라고 하는 성공 모드입니다. 첩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도대체 진짜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독일의 보상, 독일의 피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독일 고등법원에서 적법성을 공증받은 공식적으로 증명을 받았대요. 어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독일 PM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상이길래? 자, 이렇게 6가지 보상이 있어요. 내가 직접 소개했을 때 받게 되는 직접 추천 보너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간접 추천 수당이에요. 직접 한 거, 그리고 간접 수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직접 추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오토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토십은 뭐냐면 3개월마다 물건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133,140원에 결제가 되면 이렇게 파워 칵테일 3박스, 영양주스 3박스, 리소를 3박스를 먼저 받아요. 다음 달에 물건은 오지 않겠죠.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달부터 결제됩니다. 그 다음 달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동 연장해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또 저렇게 3박스씩 오게 되고 한 달만 결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먹어보고 써보라는 거. 먹어보고 돈 내라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그쵸?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십은 선배송 후결제를 할 수 있다. 자, 오토십은 회원 최저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싸게 드시는 방법이고요. 오토십을 드시는 순간 무한대로 내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캐시백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10명 소개하면 10명에 대한 캐시백을 받고요. 100명 소개하면 100명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불값의 10%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소비를 구현하는 정기구독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정기구독.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을 1000명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끝내주겠죠. 넷플릭스가 요즘 잘 안 통하나? 그러면은 정수기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정수기로 할까요? 운진코에 1000개 내 고객이 있다. 매달 결제하는 거 13만 원짜리 고객 가슴이 팍팍 와다. 그죠? 그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기구독 플랫폼 소유주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 있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렇다는 거고요. 자, 오토십은 이렇게 무한대 직접 추천 수당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봐보세요. 오토십을 드시는 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고요. 단품을 드시는 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제품은 저희 거는 뭐만 나와요. 소개가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드신 거고, 자꾸 이제 본인만의 생각에 갇혀 있으신 거고, 다 무조건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를 안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얼굴이 바뀌었다고 너 자꾸 뭐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만 드신 분도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 오토십을 드시는 분은 누군가 소개했을 때 어때요? 캐시백 받겠죠? 받겠죠? 자, 그러나 단품 드신 분, 한 달만 드신 분은 누군가 소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캐시백 받나요? 자,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못 받아요. 네, 못 받으세요. 왜? 직접 추천 수당을 받는 자격이 오토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수당은, 직접 추천 수당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오토십. 네, 맞습니다. 오토십 누가 있어요?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토십을 갖고 있는 분에게 올라가요. 이거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회사가 가져가는 타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멍이에요. 누수가 있는 함정들이 있는 그런 보상 프렌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희는 이렇게 다 오토십을 드시고 계신 분은 찾아가는 거예요. 누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고요. 나로부터 발생된 모든 유통에 대해서는 무조건 바로 캐시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소개하면 지속적으로 어때요? 10명 소개하면 그 다음 달에 10명 이게 결제가 되죠. 그리고 10명 또 결제가 돼요. 왜요? 저희가 그렇죠. 오토십 결제 시스템이 매달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0명만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분들이 한 명씩만 소개해줘도 바로 이렇게 10명이 더 추가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초가 되면 영업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모두 다 0으로 세팅됩니다.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는 뭐부터 시작해요? 10명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소개하면 11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토십 숫자가 결국은 나의 미래도 아니고 지금 권리소득, 완전 연금소득의 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오토십을 100개가 있어. 그럼 다음 달에는 몇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 그렇죠. 100개부터니까 101개로 카운팅이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부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꼭 오토십을 정확하게 결제 시스템을 기억을 하시고 많이 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바로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왜 그러냐? 바로 독일의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독일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이 NTC랑 마크를 달린 이 제품이 만약에 일반 유통에 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드시는 가격에 못 드세요. 최소 5배. 최소 5배요.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판권을 가져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효과, 이렇게 한 번만 먹어봤는데 찌릿찌릿 뭐가 반응이 오고 어때요? 두통이 사라지고 진짜 머리가 아팠던 분이 이 위 때문에 계속 머리가 아팠는데 한 번 드시고 선교사분이 머리가 너무 맑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너무나 체온살이 넘쳐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급하잖아요. 성격 막 10년 된 30년 된 당뇨가 어떻게 돼? 3개월 만에 나았는데 그쵸? 그렇잖아요. 속도속 빨리빨리 효과 나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니까. 그런데 진짜 속도속 효과 빠르게 나오잖아요. 바로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싸요? 하루에 오토시 얼마인가요? 4,438원. 140여 가지 영양소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유기농으로 4,000원에 드릴 수 있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성비 끝내준다는 거죠. 사례로 이어지는 소개 이렇기 때문에 누적되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3개월짜리였지만 지금 이제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 저희가 이제 3개월짜리 제품이 있고 6개월짜리 제품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풀셋은 바로 이렇게 6박스 들어가고 액티바이드 세통 12만원 정도가 사은품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이 되시거나 해독할 거나 파시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매니저를 달성할 때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오토십 1회차에 그러니까 가입하는 달에 내가 오토십 1회차 하면서 그리고 풀셋 같이 해. 그럼 바로 매니저. 여러분 NTC 독일 과학기술이 접목된 이 NTC 마크가 있는 이 제품을 내가 평생 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권을 평생 갖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번쩍 뜨시죠? 네. 그런 걸로 네 이겁니다. 네. 자 풀보너스는 매니저일 때 그리고 회원일 때 이렇게 캐시백 받는 금액이 달라요. 전달에 내가 회원이었으면 78,000원밖에 못 받아. 그리고 내가 매니저일 때는 156,0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속에 나올 거, 어차피 풀셋 속에 나올 거 뭐로 시작해라? 매니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매니저 아래에 회원과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풀셋을 유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원인 경우에는 78,000원만 캐시백이 되는 거고 나머지 78,000원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위에 매니저분한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니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돈을 조금 더 투자하셔가지고 매니저로 스타트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모든 조건에 있어서. 6명만 소개해도 15만 6천원 곱하기 6명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풀셋 비용을 모두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6명은 여러분들을 후원해주신 스폰서 사장님께서 다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그냥 믿고 매니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토십 1회차와 풀셋을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내가 매니저가 됐을 때 받아갈 수 있는 간접 추천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6레벨 보너스입니다. 내가 프랜차이즈가 됐을 때 여러분들 100조 원이 그리고 스타벅스 본사가 가져가는 거 뭘까요? 로열티. 저도 자영업할 때 프랜차이즈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맹점이다 보니까 본사에다가 매달 로열티를 줬어요. 그 로열티를 받는 본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1대예요. 여기 1대 이렇게 있어요. 1대. 근데 1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1대 분들이 주위 분들을 소개했어. 그 2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 2대도 받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또 뒷줄, 그 뒷줄까지 이거를 6단계까지 소개했다고 했을 때 제가 5%, 3%, 3%,
5%까지 모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프랜차이즈는 어때요? 일대만 가져가죠. 이분들의 일대들이 저 뒷줄을 분양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고, 저는 6대까지 총 24%를 받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깊어질수록 5%를 주기 때문에 어때요? 더 깊어져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게끔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통 타사 같은 건 5, 4, 3, 2,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6대 후원하고 싶겠어요? 후원 안 하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런데 깊게 내려갔을 때, 뿌리 깊게 내려갈수록 많이 주게끔 해놨기 때문에 저는 배수에 상관없이 후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상은 없습니다. 정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무한대로 이렇게 또 펼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무한대. 제가 이렇게 일대를 내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무한대로 계속 이 라인을 펼칠 수가 있는 무한대로. 가로로 무한대. 저기 벽을 뚫고 나가서 무한대. 네. 이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MM까지, 매니저부터 MM까지는 4대까지 받아요. 제가 예전에 했던 N사는 매니저 때 아무도 못 받아요. 그리고 산하에 매니저가 하나 있는 SM 때도 1대까지 못 받아요. 이렇게 주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리더 직급으로 인정된 VP부터는 다 받아요. 네, 이거를 가장 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는 한 나이만 있어도 돈이 되거든요. 근데 한 나이만 있는데 내가 이 한 라인에 CL이 나왔어요. CL이 나왔어요. 그러면 VP가 되면 내가 6대까지 다 받아갈 수 있잖아요. 이 VP인 사람이 커미션 얼마인가요? 2,500만 원, 2,500만 원. 한 나이만 돼도. 근데 그 사람이 VP인데도 6대까지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가슴에 별로 안 와닿죠? CL이 너무 멀어요. CL이 여기에요. 여기 가장 높은 직급. 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직급마다 리더십 수당과 그리고 평균 수당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요거를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6레벨 보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직급마다 또 주는 리더십 수당이 있어요. 타사에 있기는 하지만 있다고는 들었는데 받아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리더십 보너스예요. 바로 내 영향력의 크기만큼, 리더십의 크기만큼 받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리더십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제가 SP죠. SP는 이게 리더십 보너스가 19%죠. 자, 18, 15, 1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산하의 PT는 18%예요. 리더십 보너스를 가져가는 게. 직급마다 리더십의 보너스를 가져가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18%이기 때문에 이분도 어때요? 본인의 라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셨잖아요. 그래서 18%만큼 본인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1%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급이 동급이다 라고 하면 못 가져오겠죠. 내가 직급이 동급이거나 나보다 높으면 내가 리딩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저는 가져올 수 없지만 억울해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PT 라인에서 또는 SP 라인에서 아니면 더 높은 라인에서는 어때요? 6레벨 보너스를 한마디로 이 6층 건물에 내가 로얄티를 받는 아주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 이미 받았어요. 그 24%를. 그랬기 때문에 리더십을 1%밖에 못 받아도 억울하고 아주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리더십에서 못 받아도 6레벨에서 충분히 받으니까요. 네. 그리고 EVP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에 맞고 15%에서 나머지 4%만큼 제가 이 매출에 대해서, 이 라인의 매출에 대해서 4%를 가져가는 거예요. 와우. 네. 그리고 이 6층 건물에 대해서 또 로얄티를 받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블로 받는 거예요. 중복으로, 여러분들. 또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저만. 자, 그리고 매니저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매니저는 누군가를 리딩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홀로 디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리더십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9%이 매니저 매출에 대해서 다 가져가요. 그리고 6레벨 보너스 5% 1레벨이니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뭐 신규든 아니든 일반 회원에 대해서도 이분도 리더십 보너스가 없죠. 그래서 19%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추천 보너스 저는 10%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합하면은 이 TP에 대해서는 29%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리더십 보너스는 또 직축 보너스를 극대화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 보너스 이거를 조금 제가 도표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로열티 소득의 극대화예요. 제가 아까 1레벨에 대해서 5%의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리더십을 또 받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대수에다가 1대부터 6대까지 리더십 보너스를 받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 라인에 대해서 대수, 그 다음 2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리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대리점, 사람 기준이 아니라 6명이 아니라 6명의 사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6대까지 이렇게 로열티 플러스 리더십 보너스를 받아요. 저희가 리더십 보너스를 중간 한 10%를 우리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대에서 내가 받게 된 로열티가 1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15% 리더십 보너스 받을 수 있나요? 아유,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M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네,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이렇게 리더십 보너스를 중복으로 받고요. 그래서 15, 13, 13, 13, 15, 15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는 6대에서 끝이 아니라 6대, 7대, 8대 저기 봐봐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저 벽을 뚫고 7대, 8대 무한대로 내려가는 그 리더십 보너스를 가져가기 위한 거예요. 네, 잠시만요. 바로 아까 6레벨 보너스 받고 리더십 보너스 받고 중복을 받는다 말씀드렸고, 자 7대부터 무한대까지 또 리더십 보너스를 받습니다. 6대까지도 중복으로 받고 7대부터 무한대까지는 바로 리더십 보너스를 계속 받는다. 네, 세로로도 무한대라는 겁니다. 세로로도 무한대, 가로로 무한대, 세로로 무한대, 가로로 무한대, 세로로 무한대. 오케이. 자, 리더십 수당을 여러분 좀 더 많이 받고 싶으시죠? 어차피 받는 거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을 옆으로 계속 옆으로 펼치셔야 돼요. 아래로 펼치시면 안 됩니다. 라인을. 여기 제 목소리가 자장가인가? 제가 좀 목소리가 좋긴 해요. 그죠? 네. 수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옆으로 펼치셔야 돼요. 옆으로 펼칠 때마다 내가 리더십을 극대화해서 가져가게 되는 수당을 최대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또 신기한 게 바로 이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오토십 딱 5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토십을 먹고 내 산하에 오토십을 먹는 사람이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대리점이든 상관없이 오토십 5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간접 추천 수당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체크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C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게 유지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간접 수당이 발생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니저를 다시 패스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내가 오토식 더하기 풀세트 다시 해야 되지 않는다고요. 첫 포인트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매니저는 영원한 매니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내주죠. 네. 자, 그리고 PM의 보상은 이렇게 초기와 중기의 보상이 굉장히 극대화됐어요. 일단 조직이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네. 그렇죠. 뭐냐면 조직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와 중기가 조직이 되게 탄탄해야 돼요. 빵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래서 피라미드인 거예요. 이렇게 회장이 막 10명이고 이러면 조직이 얼마나 사공이 많으니까 걔가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라미드이긴 하지만 저희는
초기와 중기에 많은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렇게 종 모양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35%, 즉 매출의 35%를 이렇게 수당으로 다 똑같이 줘요. 그런데 이거를 최고직급에 몰빵해놨냐, 아니면 이걸 어디다가 초기에다 중기에다 같이 다 잘 벌게 해놨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초기에 그쵸. 초중기에 뭔가 많이 풀어줘야지 이게 일이 된다라는 걸 알고 많이 도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쵸? 네. 바로 직축 보너스, 직접 추적 보너스의 극대화, 그리고 낮은 직급부터 리더십, 매니저가 한 명 있는 SM부터 리더십을 줘요. 이러기 때문에 바로 초기와 중기 사업자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6레벨 보너스를 매니저부터 4단계, 중간 직급 VP부터 6단계까지 모두 받아가요. 그러니까 초기와 중기에 많은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과 자동차 보너스도 IMM부터 줘요. 사실 IMM이면 타사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회사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이 회사가 굳이 이렇게 낮은 직급들에게 뭔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느낌이야. 투자를 하고 그냥 리더로 그 양성시키는 느낌이랄까요? 그걸 글로벌로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네. 여행 가보신 분들은 타사 같은 경우는 다 높은 직급자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높대요. 근데 여기는 가보면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왔지? 이분은 IM에서 왔지? 어떻게 VP가 돼서 왔지? 이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다 직급대로 더 높은 직급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먼저 비전을 보여준다. 이런 회사가 어딨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승급한 사람에게 더 추가 보너스를 줍니다. 가입하고 2개월 내에 달성한 첫 직급으로부터 두 번째 달성했을 때 이 보너스를 추가로 줘요. SMMM, IM 중에 내가 먼저 달성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달성했을 때 더 추가로 준다는 거고요. 4개월 내에 이거를 찍고 VP를 찍고 두 번째 연이어서 달성 안 해도 돼요. 연이어서 안 해도 되고 다음 2회 달성했을 때 162만 5천 원. 7개월 내 PT 13개월 내 내가 PT 찍고 그리고 연이어서 안 해도 되고 한 번 더 찍으면 바로 625만 원을 커미션과 별개로 말일날 또 들어옵니다. 커미션 받아서 좋아주겠는데 말일날 또 들어와서 더 좋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받으면 1,200만 원 받아가는 거고요. 자, 자동차 보너스 이것도 PM만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너스 여러분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나의 꿈이 나 자신의 이끌입니다. 우리 소르브 회장님이 가업이 자동차 정비소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교 때 정비공으로 알바를 한 거예요. 집에서 뭐 알바라고 했겠어요. 그냥 도와드린 거죠. 부모님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정비공을 하고 있을 때 그 BMW 자기 드림카를 몰고 정비소에 누군가 온 거예요. 나의 드림카를 몰고 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 라고 알아봤더니 바로 이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의 드림카를 가질 수 있다면 나도 저 사업을 알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업계에서 집중해서 또 사업하셔가지고 1등까지 최고직급까지 올라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드림 리스트가 상기가 됐잖아요.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바로 PM 사업가들이 이 드림카를 보면서 다른 분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카보너스를 또 해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비전이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것도 차량가액만큼 다 지급해줘요. 다 지급해주고 차량가액이 다 찼다. 그러면 적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차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량가액만큼 다 찰 때까지 이 카보너스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끝내주죠? 예. 여러분 다른 보너스 없이 차량만 한 대 받았다고 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여기 따로 보너스를 현금으로 준다. 자동차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자, 훌륭한 성과는 특별한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투어이고요. 1년에 PT가 되면 4번 여행을 갑니다. 4번 여행을 가고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분들에게도 이번 올해 6월에 독일 베를린과 그리고 주변 인근 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을 줬죠. PM은 여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유럽, 서유럽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VP가 되면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12월에 베를린에서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실 수 있는 거는 아직 VP가 안 되신 분들, 자 8월, 9월, 10월에 뭐 3달 연속해서 안 해도 되고요. 8, 9, 10월 중 2번만 하시면 돼요. 2번만 하시고 그다음에 11월에 그리고 VP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원래 여행을 가기 전달에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예, 필수이니까. 그러니까 8월을 VP를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8월을 목표로 VP를 목표로 가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내가 VP를 목표로 갖고 가시면 8월에는 무조건 VP 돼요. 자, 그렇게 되시면 내년 월드 투어에도 내 파트너들과 갈 수 있어요. 2명의 IM 라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쉬운 조건이에요.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거고 내가 뭔가 여기서 재밌게 사업을 하고 싶다면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이 여행 프로그램에도 목표를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개 다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푸켓에 갑니다. 월드 투어도 이제 좀 전에 여기 볼게요. 이거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남편분 여기 뉴질랜드예요. 그리고 저기도 좀 봐주세요. 저기는 너무 좋아 죽죠. 저기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 PM에서 여행 갔던 6월 인센티브 투어 때 독일에 가서 낮에 맥주 먹는 거 아시죠? 낮에 먹는 맥주가 또 끝장나잖아요. 그 맥주를 먹고 저렇게 천국이야. 완전 패러다이스.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하고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얼마나 끝내주던지. 여행은 혼자 가면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스폰서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 같이 가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잔 먹고 저렇게 너무 천국에 가는 모습. 네.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 또 에서 김정식 또 갔다 왔고요. 이렇게 베를린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파티 주인공이 돼서 놀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성분들 이렇게 드레스 입고 내가 예쁘게 꾸며서 그쵸?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나도 좀 삐까뻔쩍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도 하시고요. 이렇게 또 우리 그룹장님들하고 리더분들하고 또 체코 가가지고 이게 또 프라하성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기서 또 사진도 찍고요. 저기는 프랑스 파리, 여기는 프랑스 니스예요. 너무 좋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유럽 여행을 꿈꾸고 제가 BMW 꿈꾸고 했지만 진짜 꿈이었어요. 이 가슴 속에서 꺼내기가 참 그냥 묻어두고만 살았던 건데 PM을 통해서 모두 다 드림리스트가 저도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집이 남았지만 그것도 지금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PM에서 제가 이제 아까 빚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1년 안에 다 작년 5월에 다 완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드림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PM뿐이라고 생각해요. 온리 PM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번에 갔다 온 마라케시예요. 마라케시. 또 자랑 좀 해야죠. 일부러 음악을 좀 안 넣었는데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 났죠. 막 낙타도 타고 너무 재밌었어요. 낙타가 처음에 타기 무서워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막 승마도 이제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수영도 하고 네, 너무 재밌었고요. 언제 또 아프리카 가보겠습니까? 30시간 들어가지고 제가 또 우리 또 파트너 사장님, 이영 사장님 또 우리 글로벌 사업하고 계신 호주팀 스폰 사장님, 형제란 사장님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서 춤좀 가르쳐야겠어요. 저 아저씨 춤에서 빨리 먹었는데 그리고 우리 또 김서영 사장님 같이 또 이렇게 사진 찍고요. 또 글로벌한 친구들까지 같이 사귀게 되었고 올 때는 저는 마지막에도 김치찌개로 마무리 했는데 저는 PM으로 사실 비즈니스업도 처음 타봤어요. 네, 너무 생활이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는 제가 이 수준에서 더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겠죠.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쁘고 부푼니다. 목표 설정은 동기부여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해요.
존 맥스웰이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인지 아니면 내가 커미션인지 아니면 여행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건강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서 가장 동기부여를 해서 하나 목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모두 평범하시죠? 네. 비범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팀을 만나서 그 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해강그룹은 PM 코리아에서 굉장히 교육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그 최고의 리더들로 만들어진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해강그룹에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성공의 길로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